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로운 주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서베이 설문한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나오게 되는 일반 혹은 돌발 주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호텔입니다. 자, 호텔은 여러분 초급 베트남어로 공부하셨으면 이제 카익산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호텔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 듣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우리 호텔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ôi muốn biết về các khách sạn ở nước bạn. Khách sạn trông như thế nào? Khách sạn thường nằm ở đâu? Ở Hàn Quốc, khách sạn rất phong phú và đa dạng. Các khách sạn thường nằm ở các trung tâm thành phố, địa điểm du lịch nổi tiếng. Khách sạn ở Hàn Quốc rất sang trọng và cao cấp. Nó trông rất hiện đại và được thiết kế rất đẹp. Đặc biệt, ở khu du lịch có nhiều khách sạn đẹp nên nhiều người muốn đến ở.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 질문은 한국의 보편적인 호텔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제 같은 경우도 1번 문제는 주로 묘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좀 익히신 분들은 또 묘사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부분 볼게요. ở Hàn Quốc, khách sạn rất phong phú và đa dạng. 자, 어디에서? 한국, 한국에서는 khách sạn, 호텔이 매우 phong phú và đa dạng, 풍부하고 다양하다. 자, 우리 사실은 초급에서는 매우 많다, 그냥 rất nhiều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조금 수준을 높이고 싶으시면 phong phú và đa dạng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뭔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때 rất phong phú và đa dạng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조금 어휘력을 늘리고 표현력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nhiều 대신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편적으로 호텔 묘사를 보도록 할게요. Các khách sạn thường nằm ở các trung tâm thành phố, địa điểm du lịch nổi tiếng. 자,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이 호텔들이 주로 위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자, 남은 놓여 있다. 어는 어디에? 각 중tâm thành phố. 자, 중tâm thành phố 한 번에 외워주세요. 요거 시내라는 뜻이죠. 시내, 시가지, 중심지. 자, địa điểm du lịch. 자, địa điểm du lịch 도 한 번에 외워주세요. 여행지죠. nổi tiếng 이니까 유명한 여행지. 그래서 호텔들은 주로 이제 시가지, 시내 중심, 시내나 그 다음에 유명한 여행지에 놓여 있습니다. khách sạn ở Hàn Quốc rất sang trọng và cao cấp. 자, 이제 한국의 그 호텔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가고 있죠. 자, 쌍종. 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cao cấp.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사실 두 개의 뜻은 거의 비슷해요. 쌍종은 럭셔리하다. cao cấp 은 고급이다. 자,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서술을 할 때 비슷한 뜻을 가진 형용사들을 같이 쓰는 것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쌍종 하실 거면 cao cấp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한국의 호텔들은 매우 럭셔리하고 그 다음에 고급이다. 자,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khách sạn 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은 trông rất hiện đại và được thiết kế rất đẹp. 자, 이런 단어. 쫑. 자, 이런 단어는 이제 묘사를 할 때 빠질 수가 없겠죠. 쫑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할 때, 표현할 때 쫑 어쩌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어때 보이냐? rất hiện đại, 매우 현대적이고, 그러니까 모던하고, 그 다음에 được thiết kế. 자, 우리 thiết kế 하면은 이제 능동형으로 보자면 요거는 디자인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được 이라는 이제 수동형을 만드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설계되었다, 디자인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디자인되었어요? rất đẹp, 매우 아름답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đặc biệt. 자, đặc biệt 이 나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죠. 특히. 자, 어디에? khu du lịch. 자, khu du lịch 하면은 여행지구, 뭐 관광 단지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ó nhiều khách sạn đẹp. 자, 어디예요? 여행지구 관광 단지에는 있어요. nhiều khách sạn đẹp. 아름다운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nên 그래서 nhiều người muốn đến ở.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then 와서 묵기를. 자, 여러분 이거 구조 어를 이제까지 우리가 항상 장소 앞에 썼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니까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는 이제 동사로 사용될 때 어디 있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호텔이나 어디에 숙박한다, 머문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1, 동사 2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연동문의 구조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와서 묵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의 보편적인 호텔을 묘사를 해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 호텔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ạn có thể nói về một khách sạn đáng nhớ mà bạn đã ở không? Vì sao khách sạn đó đặc biệt? Vì sao trải nghiệm ở khách sạn đó trở nên đáng nhớ? Khách sạn đáng nhớ tôi đã ở là khách sạn ở Hawaii mà tôi đã ở khi tôi đi hưởng tuần trăng mật. Khách sạn đó rất sang trọng và lộng lẫy. Tôi rất mong đợi đến khách sạn đó. Nhân viên lễ tân đã nâng cấp phòng cho vợ chồng tôi ở để chúc mừng kết hôn. Chúng tôi rất sung sướng vì có thể ở phòng suite. Phòng đó to và cực kỳ sang trọng, có phòng ngủ và phòng khách. Vì chúng tôi đã có một khoảng thời gian hạnh phúc nhất trong đời nên khách sạn đó trở nên đáng nhớ. 네, 질문 잘 듣고 오셨나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이제 콤보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문제죠. 이제 그 콤보의 3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제 기억에 남는 호텔 숙박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묵으시면서 어떤 호텔이 기억에 남았는지, 어떤 숙박 경험이 기억에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호텔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Khách sạn đáng nhớ tôi đã ở là khách sạn ở Hawaii mà tôi đã ở khi tôi đi hưởng tuần trăng mật. 되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문장이 한 문장인데 엄청 길어요. 그죠? 자,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 khách sạn đáng nhớ. 자, 일단 đáng nhớ 하면은 기억에 남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요 당이라는 단어는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단어인데요. đáng nh어니까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하게 바꾸자면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호텔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또이다 어가 또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불리는 요 말하는 친구가 생략이 된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묵었던 기억에 남는 호텔은 이렇게까지 돼서 이 라 앞에 어떻게 보면 A, 자, 명사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묵었던 기억에 남는 호텔은 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떤 호텔이에요? khách sạn ở 하와이. 자, 어디에 있는 호텔이에요? 하와이에 있는 호텔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자, 근데 또 이 하와이에 있는 호텔이 자, 또 이 마 뒤로 해서 뒤에 있는 이 문장 절로 이제 수식을 받고 있죠.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와이에 있는 호텔인데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 또이다 자, 내가 묵었었습니다. 자, 언제? 키도이디 흥 또는 짱멋. 자, 여러분 또는 짱멋 이런 단어는 한 번에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신혼여행 할 때 그 신혼여행이라는 말을 또는 짱멋. 그러니까 뭔가 그 짱이 이제 월이고요. 달 월자. 자, 그 다음에 멋이 이제 꿀 할 때 밀자거든요. 밀월 여행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떠나는 그런 여행이죠. 그래서 그걸 보통 일주일 가기 때문에 뚜원 짱멋이라고 해요. 그래서 뚜원 짱멋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 신혼여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혼여행 허니문 기간은 가장 그 행복한 기간이죠. 그래서 흥이라는 단어를 같이 동사로 써서 이제 신혼여행을 누린다, 신혼여행을 즐긴다 이렇게 의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신혼여행을 누리러 갔었을 때 내가 묵었던 하와이에 있는 호텔이다. 네. 자,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역시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이제 베트남어 표현하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베트남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식어가 뒤로 붙기 때문에 꼭 뒤에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시고 말할 때도 하나씩 살을 덧붙여가는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억에 남는 호텔이 이제 하와이 있는 호텔인데 뭐 신혼여행 때 갖고 어쩌고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호텔이 왜 기억에 남는지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khách sạn rất sang trọng và lộng lẫy. 자, 우리 쌍종 하면은 앞에서도 잠깐 배웠는데 이거 럭셔리하다라는 뜻이고, 자, 롱러이 하면 이거 화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롱러이,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호텔은 매우 럭셔리하고 화려했습니다. tôi rất mong đợi đến khách sạn đó. 자, 나는 매우 mong đợi. 자, mong 하면은 바라다, 더이 하면은 기다리다.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기대하다가 되겠죠. 자, 뭘 기대했냐면 đến khách sạn đó, 그 호텔에 오는 것을, 그 호텔에 가는 것을 매우 기대했습니다. 자, nhân viên lễ tân
đã nâng cốc phồng cho vợ chồng tôi ở để chúc mừng kết hôn. 자, 연빈 하면 직원이죠. 자, 호텔에서 레했더니 나오면은 그 호텔에서 여러분 체크인 하시고 체크아웃 하시는 그 리셉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베트남어로 레했더니라고 해요. 그래서 리셉션 거기 직원이 다 해줬어요. 자, 넝껍. 자, 이런 단어도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넝이 들어 올리다. 껍은 급이에요. 급을 올리는 거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자, 퐁. 자, 방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퐁. 뭐 정도의 우리 부부를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어가 또 같이 붙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쪼 사람 동사 구문이 돼서 우리 부부가 묵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다시 해석할게요. 자, 호텔 그 리셉션 직원이 자, 방을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묵도록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쭈문 깨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쪼 사람 동사 구문과 대 플러스 동사 지금 목적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 네, 그렇게 사역인데 약간 목적처럼 느껴지죠? 그런 좀 어려운 구문이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Chúng tôi rất sung sướng vì có thể ở phòng suite.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자, 우리는 매우 숭숭 숭숭 하면은 기쁘다, 즐겁다, 신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매우 신났어요. 왜냐하면은 꽃에요 묵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퐁 스윗, 스위트룸에서 묵을 수 있었기 때문에. 퐁도 떠와 극기 쌍종. 자, 여기 좀 좋은 단어들 많이 나오네요. 그 방은 크고요. 자, 우리 규모가 크다 할 때 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극기. 자, 극기 하면은 아주 극도로 이런 말입니다. 최고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극도로, 최고로 쌍종. 자, 쌍종은 럭셔리하다 이런 뜻이었죠. 고, 퐁우, 와, 퐁까이. 자, 구성을 보니까 침실도 있고 그 다음에 거실도 있었어요. 아주 좋은 호텔이었겠군요. Vì chúng tôi đã có một khoảng thời gian hạnh phúc nhất trong đời nên khách sạn đó trở nên đáng nhớ. 자, 그래서 왜 그 호텔이 기억에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하이버정 또이랑 같은 말이죠. 자,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시간? 뭐 광터이잔. 자, 요거 쾅은 여러분 빼셔도 되긴 해요. 어려우시면. 근데 이제 쾅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게 시간인데 그냥 우리 시간 입수할 때 시간이 아니라 기간적인 그런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러한 그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쾅이 들어가서 그거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디에서? 쫑더이, 인생에서. 자, 쫑더이 하면 인생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카이키산도 그 호텔이 저는 당년 기억에 가장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좀 좋은 문장 구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정도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목표 등급은 충분히 취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텔 주제 같이 봤고요. 자, 다음 주제, 명절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사실 명절 주제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우리나라의 명절 시즌이 돌아오면은 이 문제가 좀 가끔씩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오픽 후기 같은 거 보시면 그때그때 좀 많이 나오는 흐름이 있어요. 특히 돌발 일반 주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절이 다가왔다면 이 주제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들어오면서 명절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베트남어로?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Hãy kể cho tôi nghe về các ngày lễ của nước bạn. Ngày lễ đặc biệt ở nước bạn có những gì? Ở Hàn Quốc có nhiều ngày lễ nên người ta có thể ăn mừng và nghỉ ngơi. Trong các ngày lễ, Tết Nguyên đán và Tết Trung thu là ngày lễ truyền thống lớn nhất. Vào những ngày lễ đó, người Hàn Quốc được nghỉ trong 3 ngày. Tết Nguyên đán là ngày mồng 1 tháng 1 theo âm lịch, còn Tết Trung thu là ngày 15 tháng 8 theo âm lịch. Nhân dịp lễ Tết này, mọi người về quê thăm bố mẹ, anh chị em.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명절이라는 키워드 ngày lễ 가 되겠습니다. ngày lễ. 자, 그러면 우리 본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명절을 소개해봐라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명절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입 부분과 한국의 명절 소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Ở Hàn Quốc có nhiều ngày lễ nên người ta có thể ăn mừng và nghỉ ngơi. 자, 좋습니다.
한국에는 뭐가 많아요? 자, ngày lễ 가 많아요. 자, 여기 키워드죠. 명절, ngày lễ 가 명절입니다. 자, 명절이 많아서요. 그래서 người ta 하면 보통 사람들, 이게 영어의 people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꽃에 할 수 있습니다. 자, ăn mừng 하면은 이제 축하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ăn mừng. 그 명절을 쇠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에 있죠. 베트남 사람들은 그 명절을 쇠다라는 동사를 우리 먹다라는 단어 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ăn mừng 도 여기서 꼭 이렇게 먹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명절을 즐기면서 보낸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nghỉ ngơi 푹 쉽니다. 자, 명절을 보통 연휴 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푹 쉴 수 있죠. 자, 그다음 한국의 명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Trong các ngày lễ, Tết Nguyên đán và Tết Trung thu là ngày lễ truyền thống lớn nhất. 그렇구나. 자, 각 명절들 중에서, 자, 우리 명절 많이 있죠. 자, 그 중에서 Tết Nguyên đán, 자, 이거 원단절이라고도 하는데 음력설을 베트남어로 Tết Nguyên đán이라고 해요. Tết Nguyên đán. 우리나라도 음력설을 세고 베트남 사람들도 음력설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Tết Nguyên đán 음력설입니다. 자, 음력설과 Tết Trung thu. 자, 베트남도 쉬지는 않지만 중추절, 추석이 있긴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석이 좀 더 메인인 느낌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또 다시 보면은 그 명절들 중에서 설날과 추석이 여기까지 해석되셨나요? 설날과 추석이 ngày lễ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이에요? truyền thống lớn nhất, 가장 큰 전통 명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절을 소개할 때 가장 메인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소개를 했어요. 자, 그다음 vào những ngày lễ đó người Hàn Quốc được nghỉ trong 3 ngày. 자, vao는 이제 시점 앞에, 그러니까 시간 앞에 붙는 전치사죠. 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những ngày lễ đó 그 명절들에 라고 해석해 주면 되죠. 자, 한국 사람들은 자, 어떻게 돼요? 쉬게 돼요. 자, 얼마 동안? 3일 동안 쉬게 됩니다. Tết Nguyên đán là ngày mùng 1 tháng 1 theo âm lịch, còn Tết Trung thu là ngày 15 tháng 8 theo âm lịch. 자, 좋습니다. 자, 우리 Tết Nguyên đán 하면은 설날이었죠? 자, 지금 언제가 날짜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설날은 자,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좋아요. theo âm lịch,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자,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월의 초순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앞에다가 몽 혹은 뭉을 붙입니다. 몽 혹은 뭉을 붙여요.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이 좀 베트남어를 베트남 사람스럽게 하려면은 앞에다가 몽이나 뭉을 1일부터 10일까지는 붙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꼰 하니까 주제가 바뀌었죠? 떼중투, 자, 떼중투는 자, 여기 지금 칸이 많이 없어가지고 위에는 그냥 베트남어로 썼는데 아래는 숫자로 썼습니다. 자,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자, 우리나라랑 베트남이랑 어쨌든 음력으로 8월 15일, 1월 1일 똑같아요. 추석 설날. 자, 그 다음 nhân dịp lễ Tết này mọi người về quê thăm bố mẹ anh chị em 이렇게 됐네요. 자, 년. 자, 이런 단어 조금 어려우실 텐데 년 하면은 뒤에 이제 보통 좋은 기회가 나와요. 좋은 기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타이밍적인 기회가 나와요. 자, 집, 이 기회라는 뜻이죠. 자, 레떼. 자, 우리 이제까지는 명절을 ngày lễ 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레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근데 이거는 모든 명절보다는 약간 전통적인 메인 명절을 가리킬 때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은 명절로 해주시면 돼요. 이 명절의 기회를 빌어서 여는 이렇게 그거를 내가 얻어서 그 기회를 가져서 그 기회를 빌어서 이런 뜻입니다. 모잉의 모든 사람들은 자 모잉의 응의 따 비슷한 뜻이긴 한데 모잉의는 조금 더 내가 들어가는 소속감인 느낌이고 응의 따는 약간 객관적인 느낌. 자 어쨌든 둘 다 모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람들 모두. 자 모두는 외고의 탐보메. 자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방문을 하고요. 자 부모님이란 누구? 앙이지 형제 자매들을 방문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명절을 소개하면서 가장 메인 명절인 우리 Tết Nguyên đán và Tết Trung thu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 보았어요. 자, 그럼 명절 관련해서 다음 주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Ở nước bạn, người ta thường làm gì nhân dịp lễ? Vào ngày lễ có chương trình đặc biệt không? Có món ăn nào đặc biệt không? Nhân dịp lễ, ở Hàn Quốc có nhiều hoạt động và chương trình. Đặc biệt, vào dịp Tết Trung thu và Tết Nguyên đán, cả gia đình họ hàng đều sum họp để ăn Tết. Người Hàn Quốc ăn món ăn ngày lễ đặc biệt như canh bánh gạo, bánh songpyeon, vân vân. Chúc Tết nhau, đi thăm mộ của tổ tiên, lạy chào, cho và nhận tiền lì xì.
một số người cũng tham gia các trò chơi truyền thống như trò chơi 윷, vân vân.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명절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입과 명절에 하는 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Nhân dịp lễ ở Hàn Quốc có nhiều hoạt động và chương trình. 자, 보통 도입은 이제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년 하면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좋은 기회에 맞춰서 기회를 빌어 이런 뜻이죠. 자, 연집레. 자, 이렇게 여기서 응아일레가 들어가도 좋고 생략되어도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콤보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 두세 번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응아일레 생략을 했어요. 자, 명절의 기회에 빌어서, 그러니까 명절에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명절에. 한국에서는 많은 활동과 증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đặc biệt, 자, 특히, 자, đặc biệt 이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Vào dịp Tết Trung Thu và Tết Nguyên đán, cả gia đình họ hàng đều sum họp để ăn Tết. 자, 여기 조금 어휘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명절 관련해서는 이런 어휘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특히 자, 언제요? vào dịp Tết. 자, 이 집이라는 단어 타이밍적인 좋은 기회를 나타내는데 명절 같은 경우 많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언제? 추석과 설날의 기회에 가자딩 호황. 자, 자딩 하면은 가족이고 호황 하면 친척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 한 번에 자딩 호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집단으로 묶은 다음에 그걸 전체로 봤으니까 앞에다가 가를 붙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 친척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다 뭐 하냐? 숨홉. 자, 숨홉 하면은 모이다라는 뜻인데 주로 이렇게 친구들 모이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모일 때 많이 써요. 숨홉, 가족들 모일 때. 그래서 주어가 가족, 친척, 형제, 자매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내 안 때 설을 세기 위해서. 자, 여기서 안은 먹다라고 해석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말의 설을 쇠다 이런 뜻으로 베트남어의 동사를 안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người Hàn Quốc ăn món ăn ngày lễ đặc biệt như canh bánh gạo, bánh 송편, vân vân.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사람들은 자, 먹습니다. món ăn ngày lễ đặc biệt. 자, 뒤에서부터 특별한 명절 음식을 먹습니다. 자, 뉴가 나면 이제 예를 들면이죠. 자, canh bánh gạo. 자, 여러분 떡국을 베트남어로 canh bánh gạo 해요. 떡국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고요. 이제 한국 문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떡국 하면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설명을 해준 게 까이 국이고 마인가오 이게 이제 그 쌀로 만든 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로 만든 떡이 들어간 까이 국이다. 그래서 이제 떡국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바잉송편. 자, 송편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냥 그대로 고유명사로 쓰는데 송편이 어떤 류의 음식인지 알아야 되니까 앞에다가 떡이나 빵을 나타낸 단어 바잉이 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쭉떼 nhau đi thăm mộ của tổ tiên.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명절 음식들을 먹고요. 예를 들면 떡국이랑 송편, 그 다음에 쭉떼nhau. 자, 이런 단어들 들어가면 좋죠. 자, 서로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뭐 행복하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새해나 혹은 추석에 덕담을 주고받죠. 이제 그런 거를 베트남어로 쭉떼ñao라고 해요. 쭉이 기원하다. 뜻은 이제 설, 명절, 설이나 혹은 명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명절에 대해서 서로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đi thăm mộ của tổ tiên. tổ tiên 하면 조상의 묘소를 방문하고. 자, 우리 성묘한다라고 하죠. 베트남어로는 đi thăm mộ của tổ tiên 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lai chao. 자, 베트남에서는 요거 하지 않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절하죠. 세배할 때. 네. 자, 그래서 lai chao가 이제 절하는 거, 세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쪼바년 띠엔리시. 자, 이런 단어는 꼭 외우면 좋죠. 쪼바년 하면 주고 받는다가 되겠죠. 자, 띠엔리시. 자, 띠엔리시 바로 세뱃돈 같은 겁니다. 세뱃돈. 베트남에도 세뱃돈이 있긴 있어요. 세배를 하진 않지만. 자, một số người cũng tham gia các trò chơi truyền thống như trò chơi 윷, vân vân. 자, 그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은 또한 자, 뭘 한다? 참가합니다. 자, 뭐에 참가하냐? 깍저저의 주연통, 전통 놀이에 참가합니다. 뭐 강강술래나 이런 거 다 그냥 전통 놀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저저의 윷, 자, 윷놀이 같은 거. 자, 우리도 윷놀이 하면 바로 아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 모를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저저의 놀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서 이게 윷이라는 이름을 가진 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초급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게 이제 명절 관련한 어휘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좀 근처에 추석이나 설날 근처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주제도 같이 공부하시면 돌발 문제에서 일반 문제 나왔을 때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